7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코인 2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2부는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기분이 축축 처진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럴 때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힘이 날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시장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서범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 날씨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투자 시장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측을 해야 되느냐, 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관점에서 네. 날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요? 비 온다는 소식 때문에 네. 제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 엄청 쨍쨍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요새 뭐 일기예보가 계속 잘 안 맞기도 하고 네. 그런 그게 있었어서 제가 원래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날씨는 어제 밤에 엄청 많이 왔고 근데 제가 나설 때쯤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우산을 안 들고 나왔어요. 쨍쨍함을 기대하고 나오셨군요. 그렇죠. 근데 조금 나오다 보니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서 갖고 나오느냐, 네. 그냥 믿어보느냐. 믿고 그냥 왔는데 이제 오는 중에 이제 비가 엄청 내려서 하늘이 뚫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서 이제 뭐 편의점에서 우산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과연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 때 또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하늘을 봤을 때 이건 비가 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던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 회로를 깔고 있다. 네. 인간은 힘을 깔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도 뭐 예측이냐 이제 대응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투자할 때도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한다고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 회로가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얄팍한 성공을 경험으로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죠. 오늘 비가 안 올 것이다 하는 그쵸.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실수를 많이들 저지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뭐 늦게라도 우산을 샀으니까 뭐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가장 큰 이슈를 이제 먼저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트럼프 피격 사건이 네. 있었죠. 물론 뭐 큰 뭐 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 트럼프 피격이 이제 어떤 뭐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트럼프 피격이 있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올랐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 이제 경제가 세계가 약간 위험하다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비트코인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 이제 친화적인 이제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피격 사건이 있고는 이제 피격 사건 때문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도 아마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는 트럼프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크립토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이제 속보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뭐죠? 연준 의장을 네. 연임시키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둘 다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러게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금리 인하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그 근거로는 그거죠. 지금 6월 CPI 상승률이 3.0%가 나왔다. 원래 예측은 3.1%였는데 그보다 낮은 3.0%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이나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물가가 이제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이제 9월 달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70% 정도로 가능성을 이제 전망을 했는데 지금 87%로 상승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죠. 지금 뭐 이제 트럼프의 문제도 있고 지금 전체 이제 물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얘기를 할게요 하나씩. 네,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 있죠.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제도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어제 퍼즈 대표님께서 토스를 하셨어요. 서범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봤는데 오늘 또 준비를 브리핑 때 또 너무 이제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뭐 딱히 이제 덧붙일 말은 없는데 원래 이제 계속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제 뭐랄까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네. 계속 했었고 지금 이제 날짜까지 나와서 이제 23일에는 이제 출시될 예정이다. 아까 뭐 그 회사까지 말씀해 주셨었죠. 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볼 건 그거죠. 일단 이제 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인가 관점에서 이제 비트와이즈는 한 2025년까지 한 150억 달러까지 자금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시티그룹에서는 이제 54억 달러 자금이 유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상당한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유입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 이건 뭐 실제로 이제 금액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조금 이제 뭐랄까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타자로 지금 솔라나도 현물 ETF 신청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되면 이제 처음이 어렵다고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의 이제 첫 번째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솔라나, 리플 ETF가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솔라나,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통 이제 뭐 코인을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르지만 일단 비트코인은 뭐 누구나 이제 뭐 전 세계인이 안다고 할 정도로 비트코인을 네. 알지만 이더리움 정도만 되더라도 조금 관심이 있어야 그래도 아는 이런 수준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좀 더 그 저변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이후에 암호화폐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조금 불안정해질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또 짚어주셨고요. 또 CPI가 3개월 연속 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87%까지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된다면 처음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알트코인의 첫 스타트를 이더리움이 끊음으로써 그 다음 타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조금 좋은 분위기 또 기대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럴 때 또 우리가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님, 아까 뭐 예측과 또 대응의 측면에서 또 날씨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뭔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하나씩 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슈들이 있고 뭐 다음 이슈 얘기해 볼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과세 관점 그 과세가 이제 곧 될 예정이라 네. 지금 뭐 1억을 벌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낼까요? 하고 한번 방송에서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거의 역대급 수준의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보통은 진짜요? 그냥 뭐 짤막짤막한 혹은 뭐 요 정도였는데 네. 그 댓글 숫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엄청 긴 내용들이 뭐 짧게는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못 하겠다. 뭐 길게는 또 나쁜 점들을 뭐 조목조목 짚어주신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과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이제 현안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라는 걸 개최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고 그때 뭐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뭐 역시나 이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해외 거래소라든가 뭐 탈중앙 거래소라든가 뭐 등등등의 이런 거래들을 뭐 잡기 어렵다 지금 인프라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과세를 하기보다는 일단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무게가 실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는 2027년 이후 정도는 돼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가 물론 이제 뭐 소득에는 뭐 세금이 따른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없는데 명확한 그게 우선 돼야 되겠죠. 명확하게 이제 제도가 뒷받침돼야 뭐 불만도 없고 또 기존의 이제 주식에 대한 과세와 또 코인에 대한 과세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 아직 올해만 하더라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급해 보인다. 아직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는데 과세를 하긴 인프라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적절한 토론회였고 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온 김에 이제 다시 또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뭐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장 비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은 이제 쫙 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또 빠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장을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공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 상장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다 이런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까 업비트 빗썸 예를 들었지만 업비트에서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상장 폐지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만 그동안 거래된 그 수익만 높고 결국 상장 폐지될 건데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만 손해고 거래소만 돈 버는 구조다. 그래서 상장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1개월 전에 공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거래소 차원에서 검증하는 거는 조금 차치하고 일단 1개월 전에 공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1개월 전 공지가 어떤 의미로 1개월 전이 나온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한 이제 투자자들에게 검토 시간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되면 우르르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달라드는 게 아니라 상장이 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좋다고 보지만 또 다른 하나 측면에서는 한국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이미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제 공지가 되면 이미 탈중앙 거래소,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이전에 거래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역시 똑같은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이제 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줄 수 있겠지만 1개월 전 공지가 그렇게 상장 비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얘기한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거래를 허용을 하겠다 국내에서도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뭐 제도나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뭐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겠지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이슈죠. 제도 관련된 얘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뭐 2027년 이후가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가 빨리 조금 더 정비가
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대표님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예측과 대응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예측과 대응 둘 다 어렵다는 관점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뭔가 종교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가치 자체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